그게 이제 외부에서 잘 모르는 부분이야. 일반 전형 애들도 이렇게 오나? 다 특기생일 것 같은데, 이제 운동했던 그런 선입견들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, 체육중학교니까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이 최우선이다. 그게 바로 체육영재다라고 하는 선입견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지향하는 건 뭐냐면, 경기력은 당연히 기본이에요. 체육중학교라고 하는 특성화니까. 근데 그거에다 학습력, 요즘 얘기하는 문제해결 능력이나 창의성,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돼요. 우리 흔히 머리 좋은 애들, 공부 잘하는 애들이 운동도 잘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지만, 실제로 운동만 잘하고 공부가 안 되는 아이들이 체육영재라는 거는 사실 어불성설이죠. 말이 안 되는 얘기고, 거기에 이제 추가로 제가 이제 넣는 부분이 뭐냐면, 자기주도적인 직업 설계 능력이에요. 그러니까 은퇴나 아니면 중도 포기했을 경우, 뭐 부상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랬을 경우 자기가 또 다른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, 진로를. 그랬을 때 그것이 스스로가 찾아내고 또 일자리를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만 비로소 체육영재라고 본다,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. 방과 활동을 해요. 그러니까 이 방과후는 이제 올해부터는 크게 두 가지예요. 하나는 수준별 맞춤식 영어 수업을 해요. 방과후에 체육을 따로 또 하는 게 아니라 영어. 그게 아까 얘기했던 체육영재상에 대한 세 가지, 이 부분 때문에 교육과정이 이렇게 짜지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학교 주변에 있는 국제영어대학원이 있어요. 거기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 가지고 외부 강사하고 오죠. 그래서 그분들이 스포츠 영어를 하는데, 그 스포츠 영어도 그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해요.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이들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고, 그 폰 잉글리시 뭐 이래가지고 운동을 이렇게 재밌게 하면서 그 안에서 영어를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수업도 있고, 스크린 영어 수업도 있고,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영어를 익히는 거. 그 다음에 실제 상황에서 공항터미널 가서 실제로 수화물 붙이고 티켓팅하고 뭐 이런 과정들, 이런 것들 해서 영어 수업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 학생 선수 수준에 맞는, 그렇다고 학생 수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관심 있는 영역 중심으로 소재를 다루면서 이렇게 영어 수업을 해요.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스포츠 테이핑이나 스포츠 마사지 이런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나중에 은퇴나 운동을 중단했을 경우에 대한 대비라고 할 수도 있어요. 꼭 선수로서만 국한된 진로가 아니고 그와 관련된 어떤 융합적인 그 분야에 대한 직업, 그런 탐색, 그리고 실제로 체험하는 이런 것들로 운영이 돼요. 그리고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 동아리 활동이라고 해서 밴드반도 있고, 그다음에 연극반도 있고, 그 일반 학교보다 훨씬 많아요.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, 외부에서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 고착화된 그 체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로 인해서 체육중학교 아이들은 그러니까 운동만 할 것이다, 이런 이제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으로서 아직도 상존하고 있어요. 근데 그걸 깨야죠. 그래서 그걸 깨기 위한 과정에서 이 세 가지 영역별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.